초기에는 정확히 어떤 음악을 지향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히트곡 넥스트 레벨에서 지향점을 정확히 밝히고 첫 번째 EP 세비지에서 세계관을 완벽히 정립했다. 데뷔 초기 음악은 강한 개성의 신디사이저와 펀치감의 리듬을 이용한 미래지향적인 일렉트로닉 팝위주를 이루었지만 에스파의 음악을 기성의 힙합, 발라드, 앤, 일렉트로닉과 같은 명확한 장르의 틀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중요한 건 소위 버블검 팝이라고 불리는 표준적인 가요시장의 걸그룹 문법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프로듀싱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에스파의 주된 음악 자체는 AI와 가상세계라는 그룹의 컨셉에 매우 충실한 성향을 띠고 있다. SM의 선배 걸그룹들이 진지한 컨셉트와 발랄하거나 귀여운 이미지를 동시에 보였지만 스파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보다 타이틀곡에서만큼은 쿨하고 강렬한 음악을 내세우며 그룹의 성격을 구체화하는 데에 주력하는 편이다. 에스파의 음반은 개별 디스코그래피만으로 완성된 테마가 아니라 마치 장편 시리즈 영화처럼 에스파라는 SMCU 브랜드를 더 풍성하게 강화하는 데에 활용된다. 한편 데뷔 이후 미래지향적 일렉트로닉 신스팝 댄스 테마를 후속 앨범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의 스타일의 어쿠스틱 세션을 활용한 트랙도 시간이 갈수록 종종 포함되고 있다. 이는 작곡풀의 한계와 더불어 좋은 곡을 활용해서 일정 테마를 밀고 가면서도 선배 그룹인 레드벨벳처럼 앨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놓지 않기 위함인 듯하다. 이렇게 장르적 특성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특징도 노래를 들으면 뚜렷이 드러난다. 넥스트 레벨 이후 타이틀로 내세우는 곡들 대부분이 일렉트로니카, 힙합, 트랩, 락, 앤 등 성격이 전혀 다른 노래들을 과감하게 믹스함으로써 현실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성격을 구축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사실은 SM의 선배 가수들 노래에서도 이런 특징을 보이는 노래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SM의 주류 특징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다른 K-팝 노래들 역시 주로 성격이 비슷한 장르의 배치를 시도했다. 하지만 에스파부터는 아예 편곡과 비트 자체를 거의 다른 노래를 엮은 것처럼 전혀 다른 성격을 갖춘 파트들을 이어붙여도 각 장르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큰 특징도 있다. 음악적 특징에서 가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장르 간의 혼합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작곡과 편곡의 결과물은 SM 엔터테인먼트가 SMP라는 차별화된 프로듀싱으로 패러다임을 새롭게 이끈 지 2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현대가요의 흐름에서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어도 이미 생소한 시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SM은 아이돌 음악의 미래를 직접 개척해서 대중의 반발과 부딪혀도 고유의 영역을 끌어내면서 존재 가치를 증명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스파는 SMP의 깊이를 한 단계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 SM 컬처 유너버스의 개념을 단순히 뮤직비디오, 콘텐츠 기획, 콘셉트 이미지 촬영으로만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에스파의 음악의 가사에 세계관에 입각한 많은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반영시킨다. 기존의 SMP 가사에서 다루던 제재는 현실 세계를 벗어나지 않은 데다 그 곡에서만 한정되었지만 에스파는 그들만의 세계관을 주제 및 대상으로 한 가사를 데뷔 이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가사를 두고 시청자들의 호불호가 극도로 갈린다.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가사에 당황하기 쉬우며 SM이 밀어붙이는 세계관의 가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성가요의 가사와 비교하면 기존의 노래들은 최소한 그 의미라도 분명하고 보편적이기에 해석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에스파의 노래를 듣기 위해선 광야, KWANGYA, KOSMO, 코스모, 너비, 나이비스, 블랙맘바와 같은 판타지 장르에서 나올 법한 세계관까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 모든 걸 수용해도 가사 고유의 함축성과 워낙 쉽지 않은 해석 때문에 그 과정은 꽤나 큰 인내심도 들여야 한다. 에스파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SM에 입사하고 연습생 활동을 거쳐서 가수가 된 현실 속 에스파와 SM이 권유하는 세계관 속 에스파 사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다. 여기서 가수 에스파가 자신들의 세계관을 단순한 설정이나 연기를 넘어서 자신들의 디스코그래피라는 본질적인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선택권을 가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 세계관과 가수로서의 본질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SM의 차세대 걸그룹인 에스파의 핵심적 차별점이다. 이것 없이는 에스파의 정체성과 SM이 음악에 공을 들이고 앞으로의 음악적 미래를 표방하는 SM 컬처 유니버스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세계관이 에스파의 정체성 그 자체이므로 그룹과 회사에게는
그 시도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 쉬운 리스크가 매우 큰 도전임에도 12 반응이 좋지 않으면 그룹 컨셉트를 중도 포기할 선택지도 없어서 반드시 흥행에 성공해야 하는 압박을 짊어지고 있다. 저작권 문제나 멤버의 활동상 문제 등으로 에스파의 행보에 제동이 걸려 설정 개편이 필요해지면 과거의 작업물까지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장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에스파의 노래가 세계관을 관통하는 거대한 IP를 구축하게 되면 만일 듣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긍정하면 에스파의 뮤직비디오, VCR, 화보, 세계관, 기타 창작물과 정규 발매되는 그들의 음악이 서로 별개의 예술 개념들이 아닌 하나의 멀티미디어로서 상호작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관된 아트워크의 연속성이 주는 예술적인 완성도는 기존의 아이돌 음악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막강한 이점을 갖게 된다. 현재 아이돌 산업은 시장의 레드오션화와 함께 해외 아이돌의 상향 평준화, 현지 인기몰이, 상습적인 표절 등이 일어나고 있다. 뻘짓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지만 SM이 IP에 계속 집착하는 이유도 이런 상황과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다. 지금까지 리스크를 안고도 잘 이겨내온 SM이지만 퍼포먼스 퀄리티의 차이는 언젠가는 좁혀질 것이기에 미래의 경쟁자들이 단순히 베끼는 것만으로 절대 오리지널의 완성도에 이를 수 없는 컨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이런 파격적인 선택의 결과가 새로운 형태의 K-팝으로서의 진일보가 될지 무모한 도전의 실패가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 에스파의 인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높고 SM이 그간의 역사에서 보여준 개척 정신으로 모든 업계의 모범이 될 만한 K-팝의 성공 모델을 정립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두고 섣부른 판단은 내릴 수 없다. 성적이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최소한 현대가요의 가사는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SM 스스로 던진 것이다. 4세대 걸그룹을 대표하는 그룹들 중 하나로 특히 전세대 통틀어 걸그룹 역대 최상위권의 앨범 판매량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4세대 걸그룹 중 음반 초동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 최초로 2개의 앨범이 초동 밀리언셀러를 달성하였다. 또한 마이월드는 월간 판매량 200만 장을 달성하는 등 가장 높은 음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 데뷔 2년차인 2021년 넥스트 레벨과 세비지의 대성공으로 대상 3개를 수상했고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업계 비전 제시한 올해의 인물 6인의 윤여정, 유재석, 방탄소년단 등과 함께 선정되었다. 제13회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최초로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괴물 신인으로서 얼티메이트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으며 동아일보에서 K-팝 4세대 아이돌 중심 그룹이라고 언급했다. 데뷔한 지 1년 이내 음반이 하프 밀리언셀러의 등극과 블랙맘버의 유튜브 뮤직비디오가 데뷔 최단기간 24시간 조회수, 최단기간 1억 뷰를 기록했다. 이스파가 데뷔한 이후 두각을 나타낸 것은 패션 분야로서 대표적인 패션 하우스 중 하나인 지방시에서 이스파를 홍보대사로 선정하며 BLACKPINK 이후 K-팝 걸그룹 두 번째로 명품 브랜드 앰버서더가 됐다. 지방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매튜 윌리엄스의 말에 따르면 데뷔 전부터 이스파의 가능성을 주시해 앰버서더를 고려했다고 한다. 그룹의 이름을 알린 것은 넥스트 레벨 활동이다. 당시 차트의 방탄소년단, 아이유, 역주행 중인 브레이브걸스의 폭발적인 한국 차트 장악력을 보인 저스틴 비버까지 경쟁하고 있어 말 그대로 차트 헬게이트가 열렸으나 꾸준한 상승으로 결국 멜론 24 히츠 차트 1위를 거머쥐었다. 세비지 때는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2021년 발매 걸그룹 곡 중 최초의 아이차트 PK 퍼펙트 킬을 달성했고 발매 5시간 만인 23시에 멜론 탑100 차트에서 1위를 달성하여 멜론 탑100 차트 개편 후 최초 1위를 했다. 걸스 때는 1일차 초동 80만 장을 넘으며 역대 여자 가수 초동 1위 신기록을 첫날 만에 경신하였다. 그리고 초동 약 112만 장으로 마무리하며 한국가요계 여자 가수들 중 최초로 초동기간 내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해외에서는 특히 동남아에서 인기가 많으며 해외 차트 성과로 스파티파이 글로벌 차트 탑 200의 최단 기간 내에 진입한 K-팝 걸그룹 기록을 세웠고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도 K-팝 걸그룹으로는 BLACKPINK 20를 비롯한 네 번째로 높은 순위인 20위로 진입을 했다. 이는 모두 데뷔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기록이다. 이스파의 멤버들이 유행시킨 밈이나 별명이 많다. 가사가 특이하기 때문에 곡을 낼 때마다 가사이에서 사줄은 꼭 인기를 끈다. 또한 데뷔 시절에 만들어진 카리나는 신이에요 역시 대표적인 밈으로 통한다.
카리나가 만든 부르의 명언인 냅다 디그들 만들어 와 지젤의 소구시자니도 유명하다. 이스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음악으로 SM 엔터테인먼트는 주로 음악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소속사 선배 가수들처럼 차별화된 음악성으로 평론가와 대중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21년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에 넥스트 레벨이 선정되는 등 음악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잡은 그룹으로 차근차근 입지를 다지고 있다. 미국 포브스에서 발표한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인에 선정되었다. 2023년 8월 5에서 6일 양일간 일본 도쿄돔에서 이스파 라이브 TOR 2023 레스웨 NK HYPR 라인 긴 저팬 스페셜 에디션 공연을 개최함으로써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기록을 달성했다. 미국 빌보드가 선정한 주목해야 할 K-팝 스타, K-팝 스타어 투아치의 이름을 올렸다. 샵사인 마이월드 때는 1일차 초동 137만 장을 넘으며 역대 K-팝 걸그룹 발매 1일차 판매량 1위를 첫날 만에 경신하였고 역대 최초 1년 이내 100만 2회 달성 기록 또한 달성하였다. 마이월드가 초동 169만 장을 돌파하며 역대 K-팝 걸그룹과 SM 소속 아티스트 중 초동 1위라는 기록을 거머쥐었다.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독보적인 4세대 걸그룹 음반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음원도 이번 타이틀곡인 스파이시가 주간 1위까지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냈다.